스가요시 히데는 내가 낳은 아들입니다. 소시적 배낭을 메고 일본으로 무전여행 갔다가 일본에서 철 모르고 눈이 맞아 화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믿지 못하겠지요.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야 합니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떠들어대며 아이들의 교과서에까지 올려서 세뇌시키는 것이나 내 아들놈이 스가요시 히데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히틀러는 거짓말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더 잘 믿는다. 거짓말이라도 자꾸 되풀이하면 머지않아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받아들인다고 하였습니다. 외놈들은 전쟁 범죄자들의 범죄 행위인 성노예, 성착취, 강제 노역 내지 인질과 감금, 강간 등의 전쟁 범죄를 범죄가 아니고 자발적인 성노예, 성상납이었다며 반성은커녕 과거 제국주의로 회귀하여 잊을만 하면 끈질기게 독도를 침탈하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날조된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족발이들은 왜 주기적으로 어김없이 되풀이하는 것일까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면 분명합니다. 현재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경찰들이 독도에 머물면서 철동같이 지키고 있는 엄연한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교활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치밀합니다.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노리던 일본은 1904년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켰고 승리하였습니다. 외놈 섬나라 근성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강하게 보이면 굽실거리고 자기보다 약하게 보이면 우쭐대며 기세등등해지는 것이 섬나라 쪽발이 근성 아닌가요?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는 칙령 41호를 내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군대를 조선에 마음대로 파견할 수 있는 협약을 강제로 맺고 미국과 비밀협정을 영국과는 동맹을 맺은 결과 한국에서 일본의 힘은 커져만 갔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의 특사인 이토 히로부미는 경운궁을 총칼로 무장한 일본 군인들이 여러 겹으로 둘러싸게 한 후 우리나라를 일본의 보호국으로 한다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시네마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말하면서 시네마현에 강제로 편입시켜버렸습니다. 일본은 이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제법적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는 얼싸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형편이라 독도가 외놈 땅이라 하여도 어느 누구 하나도 끽소리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외놈들은 솔직해질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속물들입니다. 그들이 진짜로 느끼는 솔직한 감정은 속에서 억제되고 상황에 적당한 거기에 맞는 표정을 지어 볼 수가 있는 자기적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속물들입니다. 쪽발이들의 이중 성향은 사무라이 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급 무사는 상급 무사들에게 절대 복종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급 무사들은 본심을 철저히 숨기고 끝으로는 절대적인 충성을 보였습니다. 외놈들은 뒤에서는 욕을 해가며 앞에서는 친절한 척하는 이중적인 속물들입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그렇게 참으며 살다가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한 이불 속에서 자다가 오늘은 적이 되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랍니다.
일본은 이렇게 한국인을 억누르고 업신여기며 식민정치를 하였습니다. 막무가내로 통치하며 모욕을 주며 오래전부터 내려온 관습과 양식을 뿌리 뽑으며 민족의 정기를 끊는다며 산을 잘라서 고기를 만들고 곳곳마다 새말뚝이나 받고 얼마든지 그저 뿌려 먹을 수 있는 열등한 존재로 만드는데 열을 올렸으며 조선인은 무능력한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저 노동력 착취 대상인 열등 인간으로 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쪽발이들은 미성년자들을 때리고 성인들은 감옥에 보내고 엄벌을 내려 몰아세움으로써 황국 신민이 되라고 충성만 강요하였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몸이 견뎌낼 수 있는 물리적 고통의 한계가 하루에 태영 30대, 사흘 연속 90대이고 그 이상은 고통이 극에 달해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계산도 연구했었다고 합니다. 왜 일본은 한국인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일까요? 법정에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설령 소유권자라고 하여도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주장만 한다면 재판관은 결코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무모한 돌격대식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방법은 국제사회에서는 통할 수 없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제법상 무주의 지역, 즉 주인 없는 땅을 자국 영역으로 만드는 방법 가운데는 선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주의 지역을 타국보다 먼저 실효적으로 점유함으로써 그것을 자국의 영역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 측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이 선점 이론인 것입니다. 일본은 주인 없는 땅인 독도를 자신들이 300년 이상 선점했다는 점을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정권은 정통성이 취약한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잔존 세력들이 울릉도를 근거지로 반정부 투쟁을 벌이자 울릉도에 주민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공도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울릉도에 주민이 없는 그 틈을 이용하여 외놈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드나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300년 이상이 지난 뒤 1905년 2월 22일 을사늑약 이전 일본 시네마현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라 칭하고 이를 옥계섬 관할에 두기로 한다는 내용의 고시 제40호를 발표합니다. 태종 이후로 주인이 없는 땅이 된 독도를 일본인들이 300년 이상 점유했으므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 측 주장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국제법 하에서는 일본 측 주장이 합법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엄연한 국제적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이 국제법에 대한 치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국제법에 맞추었기 때문입니다.